네, 24일 수요일 아침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키워드 4개 먼저 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자, 월백 열어주세요. 테슬라부터 보겠습니다. 주식 먹튀 방지법, 온라인 쇼핑, KB금융 순서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핫한 키워드, 오늘장 내내 지배할 키워드 역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간밤에 정규장에서 2% 하락을 하고 마쳤는데 마치자마자 실적을 딱 내놓고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거의 마이너스 7%, 거의 한 시간의 거래에서는 220달러 선까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관련 국내 종목도 많아서 지금 관심인데 일단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 추정치도 조금 넘어섰고 전년 대비 2% 증가한 25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문제는 영업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이요. 주당 52센트 0.5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0.62달러였으니까 시장 예상치보다도 두 자릿수 이상 하락을 한 겁니다. 16% 이상 감소를 한 것이고요. 이게 시장이 지금 2분기 연속으로 테슬라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실적과 함께 나왔던 전망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왔던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 이런 부분들 아마 연내에 도입되겠지만 불확실한 것처럼 머스크 CEO가 말을 했고요.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 테슬라 모델 2라고도 불리는 이런 저가형 전기차들도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했던 것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테슬라 보스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 옵티머스라고도 얘기하는 테슬라의 인간형 로봇이 내년부터 생산이 되고 내년부터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실제로 사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좀 전에 보니까 로보택시도 원래 다음 달 초에 나오기로 했던 거, 공개하기로 했던 거 10월 10일로 또 연기를 했더라고요. 네. 약간 빨리 보고 싶었는데 조금 실망스러웠고요. 우리 국내장에는 조금 부담을 주겠네요, 오늘.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10월 10일로 못 박았지만요. 이 애널리스트 콜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자기는 내년에 나올 거라고 믿지 않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밀릴 수 있겠네요. 그런 부담감을 좀 안겨줬습니다. 실제로 그 발언 나온 이후에 조금 더 흐름 면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컨퍼런스 콜 듣다 온다고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금 급하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이 관련주, 로봇 관련주 우리나라에서도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이포스 로보틱스라든지 시간에 걸려서 다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들 보인 것도 보셔야겠습니다. 테슬라 관련주에는 조금 비우호적인 환경이 국내에서도 지속이 되겠구나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요. 이 전기차 캐즘이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해서 살 사람 다 샀고 지금 전기차 잘 안 팔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1분기를 기준으로 저점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살펴볼 만합니다. 실제로 차량 인도도 지금 늘어났고요. 또 하나 또 볼 부분은 여러 가지 전망들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지만 적어도 테슬라가 엔비디아의 H100 얘기를 하면서 AI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는 것도 AI 관련주에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주식 먹튀 방지법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오늘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상장사의 임원이나 계열사의 임원들이 지분 10% 이상 갖고 있는 주주들의 주식 거래 규모가 전체 주식의 1%를 넘거나 아니면 50억 원을 넘어설 경우 거래 30일 전에 블록딜에 대한 계획을 미리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 대량 매매 주체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보고 의무를 강제하지 않고 또 연기금도 보고 의무에서 제외가 됐긴 합니다만 제가 이 내용 2주 전에 이슈레이더에서 설명드리면서 제도 시행 전에 이 블록딜이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24일 전까지는 깜짝 블록딜이 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나 VM, 유니캠 같은 경우는 주요 주주가 지분을 매도하면서 주식 좀 많이 떨어졌었고요. 특히나 VM도 그랬죠. 반대로 LS전선이나 좀 욕먹어도 됩니다. 그런 기업들. 반대로 이 LS전선이나 대성산업 같은 경우가 최대주주의 매입이 오히려 반대로 늘어난 그런 이제 출렁임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24일 이후로는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30일 이전에 시장에서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깜짝 블록딜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 시행이 됐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30일 전에 거래 개시일 30일 전에
미리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주주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요게 이제 팔 때는 당연히 이제 보고를 해서 투자자 보고가 될 텐데 살 때도 미리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거래니까. 네, 거래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이제 사는 입장에서는 조금 오른 가격에 사야 될 수도 있어.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겠네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티몬 위메프 사태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정산 지연. 요거는 이제 소비자라기보다는 소비자한테서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을 소비자한테 팔고 그거를 판매자한테 줘야 되는데 티몬이나 위메프는 이제 중간에 수수료를 따먹는 모델이고 그 정산을 판매자한테 못 해주고 있는 사태가 지금 불거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걸 보면서 저는 뱅크런이 딱 떠오르던데 지금 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 지각 변동 예고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잘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뱅크런과 같은 개념으로 셀러런, 그러니까 판매점에 입점된 뭐 여러 가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계열사에서 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빠지고 있는데 못 믿겠다. 못 믿겠다고 빠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은 여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사는 항공여행 상품 할 때 한 번에 100만 원씩 해외여행 갈 때는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주니까 특히나 우리 상장사인 하나투어 같은 경우 또 모드투어 같은 경우 여행사들이 지금 일단은 이 위메프와 티몬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아마 법무팀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 해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금 공색되면은 돈 받기 굉장히 어려워지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사태가 커질 수도 있다. 지금 이 사태가 그리고 사실은 2주 정도 지속됐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됐고요. 그동안에 이 Q10 그러니까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티몬의 모회사인 Q10 같은 경우는 구영배 지마켓 창업자가 운영해서 아마 원래는 올해 6월 좀 지연되면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미국에 상장하겠다 이런 계획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다 아마 조금 힘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신뢰가 깨지면 뭐 나스닥 상장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은 돈을 어디서 구하냐, 자금 조달 어떻게 하냐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업계에서 나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돈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급하게 막 상품권도 막 미리 팔았다고요. 머지 포인트가 딱 연상이 되던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품권 선결제가 많아질 때는 이 회사 위험하구나라고 미리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네. 사례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티몬 위메프 사태, 요것 때문에 역으로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들이 국내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국내에도 그렇고 우리 기업 중에 해외 상장한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이커머스가 흔들린다는 건 새로의 변화의 가능성 암시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장사 카페24 같은 경우가 이런 변화가 나쁘지 않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카페24는요. 지난해가 아닙니다. 지난 6월에 이 유튜브가 유튜브 보다가 바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기능을 출시했는데 카페24도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버의 방송을 시청하면서 바로 어떤 뭐 PPL이라든가 하는 상품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영상 플랫폼 안에서도 이제 가능해지고 여기에 수혜를 카페24가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데이터들을 살펴보니까 카페24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지난달 초 5만 명대 불과했지만 뭐 7월 기준으로 8만 명, 9만 명까지 올라가고 총방문 횟수라든가 뭐 평균 이용률 수 굉장히 지금 급상승했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24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관심이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점 하나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돈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통했을 때 굉장히 높거든요. 12.8%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커머스에 광고했을 때 구매 전환율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 플랫폼에 대한 기대가 기존 플랫폼이 조금 흔들리면서 역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카페24는 수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있는 쿠팡. 이 쿠팡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티몬과 위메크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거래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금 흑자로 전환했는데 거래액도 증가하고 있고 활성 고객 수들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쿠팡은 다음 달에 이제 멤버십 피 올리니까 또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쿠팡, 그다음에 뭐 중국의 알리, 경쟁이 지금 박터지게 지금 경쟁하고 있고요. 싱가포르의 티몬, 위메프까지 뛰어들었다가 지금 티몬하고 위메프는 조금 퇴조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네요. 특히 알리가 뛰어들면서 경쟁이 좀 격화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 이슈는 KB금융입니다. 어제 놀라운 실적을 내놨죠. 밸류업 관심주이기도 했습니다만 증권가에서 KB금융의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일단은 하나증권도 그렇고요. 앞서서 다른 증권사들도 지금 올려놨는데 일단 단기 순이익부터 간단하게 찍어보겠습니다. 1조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지난해 2분기보다 15.6% 넘어갔고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65%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냐? 거의 2조 원 가까운 돈을 순이익을 3개월 만에 냈다는 거죠.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전분기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홍콩 H 지수가 조금 올라오면서 ELS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동안에 잡아놨던 1분기에 잡아놨던 충당금들이 2분기에 환입이 된다.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오히려 1분기에 적당히 잘 잡아놓은 충당금 덕분에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들한테 이제 덜 물어줬다는 얘기네요. 정리가 저보다 훨씬 더 잘해주셔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대출 규모 늘어나고 이자 이익 늘어난 데다가 이런 충당급 환입이라는 효과까지 좀 누리면서 이게 또 상당히 수백억 이상의 효과를 누리면서 이런 좋은 순이익이 나왔다 보시면 될 거고 이날 또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이랑 주당 배당금 791원 주기도 했습니다. 1분기보다도 높여 잡았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을 충실히 하고 있으니 밸류업의 어떤 이 기조에 잘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봤을 때 잘 버는 만큼 보답하겠다 이런 기조를 봤을 때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KB금융이 지금 이 정도 자신감이면 연간 추정 수익이 보수적인 기준으로도 연간 기준으로도 5조 원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년의 순이익 같은 경우는 2024년 대비 10% 상승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KB금융의 목표가도 11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네, 내일이 되겠네요. 우리금융이라든지 또 신한금융지주, 하나 이런 데들이 이제 또 2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지금까지 신윤기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